안녕하세요. 인사 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마쳤던 공릉동 풍림 아파트입니다. 이 풍림 아파트는 30평대가 주력 평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여기를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한 현장 한번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 보신 것처럼 거실인데요. 나름 보통 저희가 공사하고 나면 가전이나 가구나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찍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찍는 현장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런 거지만, 이런 포인트가 되는 이런 하초들, 그 다음에 이런 소파, 색감 있는 소파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객분 같은 경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이제 이런 열대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취미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과기 같은 것도 달려 있고, 뭐 이런 스팟 조명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게 뭐 벽 기어다니는 애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뭐 물고기 켜보면 고객분도 이러지만, 이렇게 하면 물고기들 다 따라오죠. 먹이 주는 줄 알고. 금붕어 키울 때도 이렇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뭐 취미생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하는 형태들이 좀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 이유가 업체마다 이제 공사 금액대가 있어요. 금액대가 저희가 지금 보시는 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금액대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다음에 들어갈 현장은 좀 큰 현장도 있어요. 거기는 좀 많이 꾸미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연출이 될 거예요. 일단 저희가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한 현장, 대표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에어컨. 요즘 시스템 에어컨 거의 다 해요. 거의. 뭐 물론 안 하시는 집도 있지만 많이들 합니다. 여기 집 같은 경우는 삼성 무풍 제품으로 했고요. 뭐 이거보다 더 비싼 비스코프 모델도 있는데, 그런 모델은 뭐 저희가 다음 현장 또 하지만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그 다음에 실링팬도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좀 지겨운 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했을 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실링팬을 지금까지 많이 달아봤는데, 달았을 때 실링팬 떼주세요 라고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우와, 생각보다 시원하다. 거의 99%의 고객분들은 그런 반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 현관은 뭐 라운드를 할 수도 있고 유리를 뭐 절반만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통으로 이렇게 유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하초가 이렇게 나져 있죠.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바닥에 이런 조약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콩잘 같은 이런 걸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김에 뭐 현관도 설명드릴게요. 현관도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좌우로 장을 짰는데도 생각보다 좁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요즘 많이 하는 추세라서 이렇게 일괄 소등 스위치도 여기 달았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도 하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기가 여기저기 있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다 하려면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전기 이 집 적게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희가 통상 이런 유리고를 넣을 때 신발장에 넣는 경우보다 이런 데 매립을 해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신발장에 붙여서 이렇게 고울도로 달아봤습니다. 고울도로. 오래간만에 달아본 것 같아요. 고울도로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매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명도 이렇게 뭐 위아래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넣어서 깔끔한 분위기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문, 뭐 브랜드도 뭐 매번 얘기하지만 이노헨즈라고, 이렇게 이노헨즈 중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요즘 뭐 슈트의 폭포 수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 폭포 수전 같은 경우는 수압이 집에 따라서 수압이 좋은 곳에서는 써도 괜찮은데, 수압이 좀 약한 곳에서는 솔직히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수압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요.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수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고객분들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빼서 뭐 이렇게도 나와서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객분은 요거를 거의 써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하여튼 요즘 유행하는 수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싱크볼은 깜포르테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카이어트 싱크볼로 했어요. 깜포르테하고 뭐 차이점은 엠보가 있고 없고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데 지금 여기 타일이 60cm짜리, 우리가 흔히 600각 타일이라고 하는데 60에 60cm짜리 타일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좀 크기가 크죠, 크기가. 보통 하부장하고 상부장 사이가 한 7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cm짜리 타일을 쓰면 이쪽에 줄눈이 하나 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요만한 크기. 80cm, 80에 80, 800각 타일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전에는 아기자기한 타일들도 많이 붙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아기자기한 서브웨이 타일을 붙여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방은 일자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길이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대략 하프로 기준입니다. 2800이 넘으면 일자 주방을 써도 여기 작업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방 가격도 세이브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 발코니 나가기 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확장을 해서 뭐 매번 저희 뭐 얘기하죠, 단열 같은 건 이렇게 많이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는 키 큰 장을 하나 짜서 이렇게 레인지하고 밥솥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이제 방도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왔을 때 고객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수납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수납이 많아서 아직까지 짐을 다 넣는데도 공간이 좀 남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수납을 좀 많이 하면 삶이 좀 윤택해집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 뭐 저희 뭐 블로그나 영상 많이 보면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가벽을 쳐서 이 공간을 여기도 나눴어요. 가벽을 치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좁아지거든요. 안방 공간이 좁아지는 대신 새로운 이제 안쪽에 드레스룸이 생기는 거죠. 이 선택이에요, 선택. 하지만 이런 가벽을 하면 이런 부분도 비용적으로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벽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스위치들을 많이 달아요. 얘도 융 스위치를 했는데 이렇게 키면 이쪽 불도 누워서도 저쪽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여기서 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도 선을 복잡하게 3로 형식으로 다 날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물론 기술이라고 해봤자 선 날리는 거지만 살짝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안쪽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통상 30평대 이렇게 가벽을 치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거든요.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 이 공간이 좀 좁아서 이 반대쪽에 이런 수납장을 못 놓는 집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붙박이장을 넣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런 하프 수납장을 놓는 게 거의 국룰처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다르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랍으로 하면 굉장히 쓰기 편하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붙박이장,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뭐 여기서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 수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파서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도장 제품에서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제 페트 제품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 업체가 이걸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화장대도 보면 조명 위아래로 다 넣었죠. 넣어서 원하는 조명만 이렇게 껐다 켰다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도 안쪽은 이제 화장품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은 30cm, 60cm, 저희는 300에 600각이라고 얘기하는데
300에 600가구로 바닥은 이제 300가구로 해서 일반적인 이제 화장실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젠다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공한 영상들 보면 젠다이가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뭐 젠다이는 거의 그냥 필수적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세면대 최근에 많이 했죠. 라오체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좀 예쁩니다. 세면대가 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이블로 되어 있어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많이 하는 공주거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색이 변하죠. 예전에는 터치로 했는데 요즘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색이 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여기는 입구방인데 아이방이거든요. 아이방인데 저희 입구에 이 붙박이장은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여기도 거울 도어를 넣습니다. 현관하고 다른 점은 현관은 브론즈경이었고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경이라고 하죠. 이런 거울 도어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책상이나 침대나 뭐 책장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일룸 제품을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확장을 해서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 긴 편이고 뭐 아이가 뭐 쓰기에는 뭐 크기가 적지 않은 크기죠. 그리고 이 커튼 박스 안에도 이렇게 보면 조명도 있고 커튼도 있죠. 이런 커튼 박스 폭도 커튼을 두 줄 달기 위해서 뭐 20cm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작은 방이어서 바로 볼게요. 여기는 아까 고객님 말씀으로는 창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간단한 컴퓨터도 하고 이런 붙박이장도 여기 방에도 붙박이장이 있죠. 방마다 다 있잖아요. 붙박이장이. 그래서 이 붙박이장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수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 이제 이불이든 뭐든 다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이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게 이런 곳곳에 붙박이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거실 나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솔직히 전기를 여기저기 좀 많이 한 집 중에 하나예요. 보면 HDMI 케이블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여기 벽면에도 보면 막 보면 뭐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콘센트 뭐 1개, 여기 2개, 3개, 여기도 4개, 5, 6, 7 스위치까지 8, 9,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 뭐 이쪽 한 면에만 해도 한 10개 이상은 있어요. 반대면에도 엄청 많고요. 반대도 TV니까. 그래서 아마 앞뒤로 해서 스위치 콘센트에서 제가 알기로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이. 한마디로 벽 하나를 기준으로 좌우로만 한 2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콘센트가 많으니까 쓰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기 인건비가 좀 나왔겠죠, 많이. 그런 부분 그래도 뭐 쓰기 편한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30평대 인테리어에 있어서 하프로 기준에서 이 정도만 해도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고 물론 더 꾸미고 더 비싸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의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겠죠. 여하튼 여기 공릉 풍림 현장 무사히 잘 마쳤고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